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실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가 3단원 가정생활과 안전, 그리고 1 소단원 내 옷 수선 스스로 하기입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는 바로 2차 시, 3차 시 기초 바느질을 익히기, 이러한 학습 주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목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바느질 도구의 쓰임새와 사용 방법. 두 번째, 실 깨기와 매듭 짓기. 매듭 짓기에는 시작 매듭과 끝 매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친질, 그 다음에 홈질, 박음질, 해보기, 그 다음에 직접 실습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41쪽이 되겠습니다. 강희야, 콩쥐는 배틀로 짠 옷감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옷감을 자르고 실, 바늘로 이어야 옷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자, 그땐 손 바느질로 옷을 만들었지요. 기초 바느질부터 배워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옷이 뜯어진 경험이 있나요? 예, 선생님도 그 고등학교 끝나고 나서 점점 대학교 때 살이 쪄서 이제 고등학교 때 입었던 그런 바지가 안 들어갔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 뜯어진 경험은 없는데 그 살이 많이 쪄가지고 옷에 깎여서 안 들어갔던 적은 있습니다. 자, 옷이 뜯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나요? 네. 선생님은 뭐 옷이 뜯어졌을 때는 없었지만 이젠 양말에 구멍이 났을 때는 많아요. 혹은 속옷에 구멍이 났을 때 있는데 사실 이럴 때는 뭐 이렇게 여맨다고 하죠. 그러니까 바느질해서 입지는 않고 버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 대개 뭐 속옷이나 그 다음에 양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막 비싼 제품은 아니니까 구멍 나거나 해지면 많이 버리게 되죠. 아니면 정말 좋아하는 옷, 단추 같은 것들이 떨어졌을 때는 부모님한테 단추를 달아달라고 했을 겁니다. 아니면 리폼을 하기도 하죠. 리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긴 바지나 긴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리폼해서 반바지나 반팔로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매번 옷이 뜯어졌을 때 부모님한테 단추를 달아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간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해외로 유학을 갈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부모님하고 잠시 떨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단추 떨어졌다고 해서 값비싼 코트 또는 자켓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단추를 직접 수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단원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초 바느질을 익히기 전에 이제 교과서 14쪽에는 바느질 도구가 나와 있습니다. 줄자, 쪽가위, 뭐 실, 가위, 시침핀, 자, 제도용 수성펜 또는 초크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사용합니다. 또는 바늘,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골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골무라는 것은 바느질을 할 때 이제 바늘에 손가락이 찔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바느질 도구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재질의 골무가 있으니까 적합한 것을 골라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선생님 지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골무라고 이렇게 한번 네이버 검색창에서 쳐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크도 제도용 수성펜처럼 이제 옷감에 마름질할 때 쓰는 그런
도구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기초 바느질, 시침질이나 홈질, 박음질 할 때는 우리 지난번에 선생님들이 나눠줬던 천회에 보면 이제 평행한 선이 있으니까 바느질 연습하기가 쉬운데 실제 옷감에는 그 평행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를 이용해서 이 초크 또는 제도용 수선펜을 사용해서 이 마름질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수성펜은 빨면 지워지거든요. 그 다음에 쪽가위는 이제 좀 실 같은 거 작은 것들을 자를 때 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가위와 같은 기능을 하는데 작은 물체들을 자를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 자는 평행이나 수직을 그을 때는 유리하지만 줄자 같은 경우에는 곡선 같은 거 잴 때 많이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가슴 둘레라든가 허리 둘레 이런 것들을 잴 때 줄자를 사용합니다. 그죠? 한번 다른 것들은 읽어보고 시침핀이나 바늘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자석판이나 바늘꽂이에 보관한다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찔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동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42쪽이 되겠습니다. 활동 2번 실 깨기와 매듭 짓기가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42쪽에 보면 이제 실 깨는 것이 잘 나와 있어요. 바느질을 시작하기 위한 실 깨기를 해봅시다 해서 바늘기에 실을 깨기 쉽도록 끝을 비스듬히 자른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왼손에 바늘을 잡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실 끝을 잡아 바늘기에 깬다라고 나와 있어요. 바느질을 잘 하려면 이제 바늘땀이 풀리지 않도록 매듭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작 매듭과 끝 매듭을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선생님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실 깨기 부분을 볼 텐데 그 전에 이 쪽가위도 굉장히 뾰족하고 바늘도 굉장히 뾰족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손에 찔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쪽가위, 바늘 등을 사용할 때는 찔리지 않도록 매우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바늘에 깬 실을 잡아 뺄 때에도 바늘 끝을 아래로 향해야 된다는 거죠. 위로 향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다른 곳에 찔리게 되고 심지어는 이 바늘이 몸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특히 엉덩이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면 병원에 가가지고 그 바늘을 빼내기 위해서 이런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실 깨기 동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합시다. 네, 지난 시간에 나눠줬던 바느질 실습 세트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바늘과 그 다음에 실, 그 다음에 단추, 그리고 천이 들어가 있고 이제 이런 스티치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직포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을 한번 벗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의 맨 끝을 이렇게 풀어서 실 깨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량의 길이를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제 실을 바늘에 한번 깨보겠습니다. 근데 이 바늘에 깨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왼손에는 바늘을 잡고 오른손에 이제 엄지와 검지로 이 실을 잡아서 이 바늘 구멍에 잘 넣어 줘야 됩니다. 굉장히 선생님 한 번에 통과했어요. 원래 이렇게 한 번에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뭐 잘 안 깨지는 학생들은 이렇게 끼면 되겠죠.
잘 안 깨지는 학생들은 교과서에 보면 바늘 귀에 잘 깰 수 있도록 실을 비스듬히 자른다고 했어요. 비스듬히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똑바로 자르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잘라주면 조금 더 그 바늘 귀에 이렇게 꿰매는 게 좀 더 쉽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실 깨매기 동영상을 잘 보고 한번 지금 직접 실 깨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시작 매듭 짓기입니다. 자, 시작 매듭은 이제 처음에 바느질을 할 때 시작 매듭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 끝을 가지런히 모아 잡아서 실 끝을 한번 감는다. 그리고 나서 이 감은 동그라미 원에 이제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실을 밀면서 매듭고리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잡아당겨서 매듭을 짓는다. 굉장히 막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찍은 영상을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을 바늘에 깨었으면 이젠 이 실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길이를 반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를 매듭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동그란 안에 넣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매듭이 지어지게 되죠. 매듭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바늘이 천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 매듭이 천에서 이렇게 걸리겠죠. 너무 매듭이 작다 싶으면 한 번 더 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듭을 조금 굵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동그란 부분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동영상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면서 지금 시작 매듭을 져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끝매듭 짓기. 사실 이제 끝매듭 짓기는 시침질이나 홈질, 박음질이 끝났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영상을 찍을 때 시침질이나 홈질 이 부분이 다 끝났을 때 사실 이 끝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침질, 홈질, 박음질을 보고 나서 이 끝매듭을 동영상을 보셔도 돼요. 근데 지금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은 차례대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느질이 끝난 곳에 이제 바늘땀을 뜨겠죠. 그리고 나서 바늘 끝에 이제 이렇게 한번 뜨면서 바늘 끝에 이제 실을 두세 번 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잡아당기면 이제 바늘을 잡아당기면 매듭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한번 이와 관련된 끝 매듭 짓는 동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끝 매듭 짓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실은 지금같이 많이 남는 거는 너무 많이 남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이 중간에 이제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매듭을 짓고 다시 그 중간 부분부터 바느질을 다시 해야 될 텐데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실이 바늘 길이의 한 2배 정도는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늘 길이보다 더 작게 남아있으면, 이 실 부분이 더 작게 남아있으면 매듭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느질의 그 길이의 한 2배 정도 남았을 때, 요 정도 남았을 때 매듭을 다시 이렇게 지어주고, 만들어주고, 끝 매듭을 짓고 다시 바느질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느질은 이 원을 크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원을 그려서 이 바느질을 이 안쪽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천 밑바닥에 최대한 밀착해서 이 매듭 부분을 잡고 쭉 당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 끝부분에 매듭이 생기거든요. 지금 굉장히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매듭이 져집니다. 혹시 한 번만 하면 또 매듭이 풀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린 다음에 바늘을 빼고, 그 다음에 최대한 옷감에 붙어서 쭉 잡아당기면 이제 매듭이 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위를 사용해서 매듭 너무 바짝 자르면 또 매듭이 풀릴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가위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듭이 져 있죠. 네, 여러분들 한번 시친질, 홈질, 박음질 하고 나서 이렇게 끝 매듭을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4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친질, 홈질, 박음질을 직접 해보는 시간이죠. 연습을 많이 해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신치임질은 봄 바느질을 하기 전에 천을 임시로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바느질입니다. 그래서 바늘땀을 크게 하여 듬성듬성하게 바느질한다. 한꺼번에 여러 땀을 떠서 바느질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친질은 본 바느질이 아니에요. 본 바느질은 홈질이고, 이거는 천을 임시로 고정하고 어떤 평평하게 그 옷감을 평평하게 같이 해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친질 하는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고 한번 여러분들도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43쪽에 나와 있는 기초 바느질 중에 하나인 십친질에 대해서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렇게 실 꿰매기와 그리고 시작 매듭을 친 바늘을 잡고 이제 이쪽 한 기퉁이 한번 십친질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옷감에 그 매듭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옷감 뒷면에 그 바늘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작 부분에 바늘을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듭을 졌기 때문에 안 나오죠. 예, 이렇게 매듭이 지어 있는 부분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자, 십친질은 본 그러한 기본 바느질인 그 홈질을 하기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간격을 좀 커다랗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천에서는 이제 이 일직선으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손쉽게 반듯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러한 선이 없으면 우리가 반듯하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좀 십친질은 그 홈질을 하기 전에 어떤 그 기본이 되는 선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그 밑바탕이 되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십친지를 사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건데 좀 더 이렇게 커다랗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자, 매듭이 앞에서 끝 매듭을 져야 될까요? 아니면 뒤에서 져야 될까요? 당연히 매듭이 뒤에서 지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겉옷에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안에 뒤에 매듭이 지어져 있으면 상관없는데,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부분까지 하고 매듭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듭 짓는 거는 아까 전에 끝 매듭 짓기 동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중요한 홈질입니다. 자, 가장 기본이 되는 바느질로 천의 앞면과 뒷면의 바느질 모양이 같다. 바늘 땀 길이와 간격은 0.3cm에서 0.5cm 정도로 바느질한다. 한꺼번에 3에서 5땀씩 빠르게 바느질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천을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빠르게 바느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기초적인 연습 단계이기 때문에 한 땀 한 땀 천천히 꼼꼼하게 그 다음에 반듯하게 이렇게 바느질 하도록 하십시오. 이 홈질은 중요한 게 바로 이 천의 앞면과 뒷면의 이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 모양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동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43쪽에 있는 홈질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질은 이쪽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홈질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십친질은 간격이 좀 길었잖아요. 그런데 이 홈질은 이러한 십친질에 비해서 간격이 더 좁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바늘땀 길이와 간격을 0.3에서 0.5cm 정도로 바느질을 한다라고 했어요. 예, 이제는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옷감의 뒷부분으로 넣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뒤에서 앞으로 빼주면 이렇게 뒷부분에 매듭 때문에 못 빠져나오겠죠. 자, 0.3에서 0.5라고 했습니다. 네. 십친질에 비해서 이 간격이, 바늘땀 간격이 굉장히 좁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격을 일정한 간격으로 해줘야 됩니다. 바늘 땀과 간격을 일정하게 0.3에서 0.5 정도로 그래야지 좀 더 튼튼하겠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바느질을 한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해주는 게 바로 홈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삐뚤빼뚤하게 하지 말고 삐뚤삐뚤하게 하지 말고 꼼꼼하게 이쪽 선이 있으니까 선을 따라서 이런 홈질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실을 이렇게 팽팽하게 반으로 되게끔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젠 마무리 할 즈음이 됐네요. 자, 꼼꼼하게 이렇게 수평이 되게끔 바느질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이렇게 하고, 자, 이 앞에서 매듭을 져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옷감의 뒤에서 매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 번 더
홈질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주 깔끔하게 좀 지저분한 부분을 떼내고 반듯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홈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동영상이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이 직접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기초 바느질의 마지막 박음질이 되겠습니다. 자, 바늘땀을 겹치게 하여 천을 튼튼하게 이을 때 사용하는 바느질로 앞뒤 모양이 다릅니다. 앞에는 이 바늘땀과 바늘땀 간격이 굉장히 뭐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는 굉장히 이게 겹쳐져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천의 오른쪽 끝에서 한 땀 정도의 공간을 남기고 시작하는 겁니다. 남기고 시작해야 뒤로 한 땀 정도 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바늘을 뺀 자리에서 한 땀 뒤로 바늘을 꽂은 후에 바늘을 뺀 자리에서 한 땀 앞으로 이제 빼내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에서 빼내서 뒤로 한 땀 갔다가 빼내면 한 칸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칸, 두 칸 가서 이렇게 바늘을 빼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칸 뒤로 가고 이번에는 한 칸, 두 칸 앞으로 가서 빼주고 또 이제 뒤로 한 칸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박음질을 해주는 것입니다. 뭐 동영상을 보면 이 부분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기초 바느질의 마지막 박음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바늘 구멍에 실을 깨주고 이렇게 기다란 실을 이 부분에 이제 박음질을 할 텐데, 자, 역시 박음질도 옷감의 뒤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뒤에 시작 부분에서 조금 반 정도 앞으로 빼준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박음질은 앞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라 일보 후퇴 한 후, 그러니까 뒤로 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시작 부분보다 앞에 한 칸 앞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한 칸 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뒤에서 이젠 갈 때는 두 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늘땀에 아까 전에 간 거에 두 땀을 간다는 거죠. 앞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보 후퇴 2보 전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다시 이 부분에 1보 후퇴 그리고 다시 2보 전진, 뒤에서 판단할 때 1보 2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첫 1보 하면 아까 전에 넣었던데 넣기 때문에 안 되고 그 앞에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좀 화면에서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 다시 넣어준다는 거죠. 1보 후퇴, 그 다음에 1보 전진이 아니라 지금 빠져나온 데에서 1보 전진이 아니라 2보 전진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으로 넣어야죠. 그러면 이 앞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랑 뒤에 어떤 바느질 모양이 달라지겠죠. 앞에는 간격이 없이 바늘땀이 계속 연결이 되겠죠. 근데 이쪽은 더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박음질이 가장 그래서 튼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면 되겠습니다. 1보, 2보. 이 2보로 넣게 되면 앞에서는 1보 전진이 되겠죠. 뒤에서는 2보 전진이었지만 앞에서는 1보 전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후퇴. 그렇죠? 뒤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이 조금 삐뚤빼뚤하면 다시 이렇게 반으로 팽팽하게 해줘야 되겠죠. 어느 한 선이 길고 어느 선이 짧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늘이 반반 똑같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길이를 조정해 줍니다. 자,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천천히 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가 될 즈음이 다가왔네요. 자, 이 박음질은 시침질, 홈질, 박음질 중에서 가장 그 튼튼한 바느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박음질은 그 어떤 이런 바늘의 간격이 없어요. 다 촘촘하게 앞에는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뒤에는 이제 1보 전진을 하기 위해서 1보 후퇴 2보 전진한다고 했잖아요. D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한 거죠. 다시 이제 뒤로 가서 매듭은 뒤에서 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서 이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 두른 다음에 바느질을 이렇게 빼고요. 그 다음에 옷감 최대한 밀착시켜서 잡아당기면 되겠죠. 혹시 매듭이 풀리면 그 지금까지 바느질한 게 다 뜯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듭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듭하고 너무 가까이에서 자르면 뜯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분을 주고 매듭을 져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음질이 다 된 부분은 이 바늘 땀과 땀 사이가 없어요. 홈질은 이 바늘 빨간색 실과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간격이 있잖아요. 이게 홈질. 그 박음질의 어떤 것은 이제 박음질의 바늘 땀의 간격은 홈질의 간격처럼 0.3에서 0.5cm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격이 가장 넓은 것은 이런 시침질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시침질과 홈질과 그리고 박음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어떻게 동영상 잘 시청했나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지을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느질 도구의 쓰임새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초 바느질인 시침질, 홈질, 박음질에 대해서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추를 다는 방법을 익혀서 간단한 수선 정도는 직접 할 수 있는 실력을 함양합시다. 그래서 다음 월요일 날 우리 등교하는 날 이 바느질 실습 세트를 챙겨서 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빠뜨리지 말고 이 바느질 실습 세트를 챙겨서 학교로 등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그 다음에 안전한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등교할 때 만나요. 안녕.